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오늘도 공모주의 여왕 염정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공모주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제 염정 팀장께서 이제 공모주의 여왕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장외 주식까지도 내가 다 접수하겠다라고 네. 하셨어요. 장외 주식 접수하겠습니다. 아, 이제 공모주에서 장외 주식까지 다 여왕으로 접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외 주식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IPO 열기 올해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연말에는 딱히 이제 대화가 없다고 네, 하셨잖아요. 좀 재미가 없죠. 지금 공모주 시장 쪽이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도 딱히 가는 종목만 가고, 맞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장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데 이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장외 주식은 장내 주식처럼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다라는 점과 아무래도 좀 안정성 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은 갖고 있으시지만 장외 주식 선뜻 좀 손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오늘 장외 주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다들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관심이 많아요. 네, 그 많습니다. 종목도 그리고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이 가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장외 시장 자체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요. 뭐 기존의 장외 시장 플랫폼도 있지만 새로 이제 뭐 새로운 증권사들도 이 장외 시장이 좀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장외 주식 플랫폼이라든지 거래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열려 있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외 주식, 앞으로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장외 주식 같은 경우는 정말 뜨거워요. 시장에서 정말 뜨겁기 때문에 장외 주식도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시면 좋은 수익률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플랫폼이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도 이제 네. 이쪽이 돈이 되다 보니까 넓히고 있고 또 우리 주식 인구도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하다 네. 보니까 이쪽까지 이제 시선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우리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거래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거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해야죠. 잘 어떻게 네.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장외 시장은 이제 장내 시장처럼 어떤 한 곳에서 다 모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하고 있는 KOTC, KOTC 시장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KOTC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성 면에서는 가장 훌륭하긴 하지만 거래 종목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한 140여 개 정도의 종목이 있고 이제 증권사와 연계해서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사고 싶은 종목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네. 두 번째 갈 플랫폼은 증권 플러스. 여기는 많이들 친숙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증권 네. 플러스는 비상장뿐 아니고 이제 상장된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증권 플러스 어디가 운영하는지 아세요? 토마토 TV 아니에요? No. 어디였지? 두나무가 운영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핫한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 플러스라는 플랫폼이고요. 사실은 카카오와 처음에 같이 만들었었던 플랫폼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연계를 해서 거래 안정성을 위해서 삼성증권 계좌를 트면 증권 플러스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놓고요. 또 다른 플랫폼, 또 신한금융투자도 서울거래소라는 네. 플랫폼과 함께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유한타증권의 비장상 레이더라든 이런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제가 눈여겨보고 가장 좀 어떤 공신력이 있는 플랫폼은 저는 그 두나무가 하고 있는 증권 플러스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외 주식은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매매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우리 중고거래 해보셨죠? 중고거래 당근. 중고거래. 올려놓으면 이제 살 사람 생기면 매칭이 되는. 내가 사고 싶고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 안에서 협의를 하거나 오케이 하게 되면은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바로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주식이 입고되면 그 다음에 자금을 넘기는 이런 형태로 조금은 좀 번거로운 복잡한 뭐 사실 면이. 복잡하다기보다 우리가 장내 주식에 너무 편안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
이게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중고거래랑 지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증권사들에서도 좀 실시간으로 또는 좀 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외거래 네. 주식 사이트 플랫폼에 대해서 최근에 TV 뉴스에서도 다루고 네. 있을 정도로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공모주의 여왕에서 장외 주식의 여왕까지 넘보는 염정 팀장님은 그 중에서도 증권 플러스를 네. 제일 선호한다. 네, 그리고 한 개 더 또 플랫폼이 있는데 사이트인데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왜 38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름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종목이 뭐 소리 넓게는 아닐 거고. 38 커뮤니케이션 상장 기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까지도 많은 정보, 그 기업의 정보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는 되게 좀 좋은 사이트고요. 우리가 비상장 기업은 아무래도 기업 정보가 약하잖아요. 기업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사이트다라고 저는 딱 두 개, 증권 플러스와 38 커뮤니케이션 보시면은 정보가 많이 있으시고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장외 주식이 거래가 활발하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거래 시간도 또 우리처럼 딱 그 거래 수좀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이 조금 크고 또 믿을 수 있는 데서 하고 맞아요. 안정적이면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도 많고 이래야 그렇죠. 되잖아요. 중요한 게 거래 종목도 많아야 되고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그쵸.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편의성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 제일 중요하죠. 안전성이 내 돈이 확보가 돼야 들어있는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염정 팀장님은 증권 플러스 38 커뮤니케이션 네. 이 두 개의 플랫폼을 좀 많이 이용을 하신다라는 네, 맞습니다. 꿀팁까지 좀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장외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좀 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네. 장내 거래, 장외 거래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네.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장내 거래는 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장외 거래는 말씀드린 대로 24시간이에요. 24시간 코인처럼 코인처럼이라고 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1대1 거래고 중고 마켓이기 때문에 일단 언제든지 시간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없어요. 거는 열려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매매가 만약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이제 돈이 오가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정해져 있겠지만 언제든지 뭐 사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밤에도 밤 10시에도 할 수 밤 있고 10시에도 내가 사고 싶다. 거래 들어가서 그 매도자에게 사고 싶다. 진짜 딱 그 당근마켓 생각하시면 맞아요. 되겠네요. 예, 당근마켓 생각하면 만나서 어느 시점에 우리 하자, 거래하자라고 하면 직거래, 되는 쿨거래. 맞아요. 예전에는 사실 장외 주식은 예전에는 정말로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는 분들도 진짜로 많았어요. 종이로 이렇게. 왜냐, 뭐 종이라기보다 이게 불안하잖아요. 돈을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게. 이체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들 하는데 지금 한 2019년도부터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IPO가 화랑을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비상장 기업들 그러니까 장외 거래가 진짜 활발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부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다. 그게 아무래도 네. 이제 주식 인구도 늘어나면서 IPO 하면서 IPO가 뭐지 관심도 그렇죠. 커지면서 네. 그러면 그거 되기 전에 한번 잡아볼까?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공모주를 받아봤자 몇 주 못 받잖아요. 경쟁률 뭐 1, 2천 대 1은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 공모하기 전에 IPO가 진짜 상장되기 전에 나 미리 사놓고 있고 그쵸, 싶다라는 분들이 어. 진짜 많아지는 거죠. 그쵸.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진짜로 있어요. 뭐 장외 주식으로 네. 2만% 수익이 났다. 이러신 분들이 진짜 주변에 진짜 계시거든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친한 분은 아니지만 친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은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하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하이 리턴을 이제 그분은 그렇죠. 얻으신 거죠. 좋은 예인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종목을 노려보기 위해서 네. 장외 주식 공부까지 합니다. 제가 또 염정 팀장님 스토커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NFT도 한 방을 맞아요. 노리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공모주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짜 이 장외 주식에서 진짜 한 방을 노리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장외 주식도 지금 꽤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장외 주식에서 정말 핫한 종목들은 뭐냐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요. 네. 맞죠. 스타트업에서 이제 엄청 맞아요. 성장한 기업들. 네, 성장성이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이제 그런 유니콘 기업들이 이제 원래는 이제 사실은 좀 코넥스로 먼저 상장을 했었어요. 코넥스 시장으로 상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됐는데 네네. 요즘은 사실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코스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 좀 규제가 좀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비상장에서 바로 상장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이런 종목들은 정말 대박을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거는 뭐 우리가 IPO에서 얘기하는 대여보다도 정말 네.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래를 우리가 잘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거래하는 법이랑 또 거래량도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사실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건 좀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어떤 매수매도 호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요.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빈도수가 좀 높냐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중요한 게 장외 주식 대박을 뭐 20000% 다 너무 좋은데 너무 그런 종목보다는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는 종목들 그리고 아무래도 비상장 기업은 이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공시의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적인 면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개가 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로 조금은 중박 정도로 늘려야 되지 않나. 너무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 맞아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종목 분석이 있다라거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그 종목이 장외에서 그 거래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처음에 장외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장에 만약에 장외 주식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장외 주식 장외에서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드디어 상장을 해. 그래서 상장으로 빵 터져서 따상이 가.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가셔야 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 설명이나 뭐 실적이나 공시가 또 의무가 아니고 종목 분석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내가 잘 아는 종목 위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네. 또 상장이 진짜 눈앞에 있는 종목이 근데 그런 종목은 이미 많이들 알고 맞아요. 있다면 네. 많이 또 똑같아요.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도 알고 있고 예, 이미 다 가격은 다 내가 올랐고. 알면 모두 알고 그래서 좀 정보 같은 걸 미리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게 지금 장외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이 또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 이 비상장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안 나왔었어요. 원래 안 나왔는데 뭐 삼성증권도 따로 비상장 쪽에 대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팀을 또 너무 꾸리기도 좋다. 하고 너무 좋네요. KB증권도 비상장 기업에 대한 뭐 팀을 신설을 해서 앞으로 이제 비상장 기업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먹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보들 비상장 기업에 네. 대한 리포트들 분석도 증권 플러스나 38 커뮤니케이션에서 볼 수 있고 볼수 지금 증권사들도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들조차도 이제 네. 비상장 거래 종목들, 장외 종목.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빠르게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상장이 가시화된 종목들도 분석도 나오고 있고 하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상장이 가시화된 종목들 내년에 이제 IPO가 예정인 종목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에 예정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 마켓컬리. 마켓컬리. 그리고 너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네. 그 가장 색별 배송.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생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그쵸.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마켓컬리, 뭐 같이 오아시스, 같이 오아시스 마켓도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 뭐 그리고 이건 장외 쪽은 좀 아니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상장 이슈가 있는데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온 종목들은 사실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렇죠. 그 직접 네. 플랫폼에 종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주실 수가 있나요? 네, 일단 이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사이트 제가 들어가 보면은 네. 뭐 비상장 기업들 앞으로 공모에 대한 계획들에 대한 내용들 쭉 나오고요. 여기 지금 뭐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비상장 쪽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순위, 뭐 한국크로스 바디프렌드, 한국 현대 엔지니어링, 뭐 LG CNS 이런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세가 어떻게 형성됐냐라는 부분, 대체 얼마 정도 지금 하냐라는 부분 보면 바디프렌드도 사실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네. 지금 뭐 매도호가 14,000원에 매수호가 13,600원. 그래서 뭐 기준가는 13,800원이다 정도로 이제 가격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뒤에 보면은 또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증권, 토스 증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차트 한번 좀 볼까요? 차트 보게 되면은 좀 신기한 거래가 없는 날도 있고 점상인 날도 있고 뭐 그런 거군요. 지금 이제 추이를 그냥 보는 거예요.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토스 같은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8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12만 원 선까지 올랐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진짜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일단 관심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다. 지금도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지금 그냥 핫한 종목들 위주로 좀 추이를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야놀자도 한번 볼까요? 네, 야놀자도 IPO 얘기가 있죠. 네, 야놀자도 한번 볼게요. 야놀자 차트 보겠습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들락날락하네요. 맞아요. 이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이유가 약간 있을 것 여행 같아요. 관련 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에서도 거래가 좀 드문드문 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도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장내 주식은 똑같은데 그 빈도수가 좀 적다 뿐이고 지금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다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은 또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을 갖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두나무.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 상장할 때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장외 주식에 있는지도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두나무는 대략 한 55만 원에서 한 58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꽤 비싼데. 그런데 두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사실 한 30만 원대였었던 몇 개월 전만 해도 30만 원대였는데 이렇게 올랐냐? 지금 많은 핫한 기업들이 두나무와 지분 교환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하이브 등등. 하이브 그리고 JIP 그리고 NFT 관련된 모든 많은 기업들이 두나무에 관심을 갖고 지금 두나무의 또 최대 그러니까 주주 리스트 보시면 관련주가 뭐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맞아요.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하나투자증권이 지분을 약 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인수 당시에 지난 2월 인수 당시에 두나무의 가치가 1조 정도였대요. 그런데 지금 두나무의 가치는 18조. 18배. 18배. 1년도 되지 않은 18배의 지금 기업의 가치를 갖는다. 결국은 하나투자증권도 지분 가치로 봤을 때 인수대금이 580억이었는데 지금은 1조? 그래서 이들 종목들의 주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이 시선을 더 키워서 이렇게 이런 흐름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장외 주식 공부하는 것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장외 주식을 공부하게 되면 요즘은 장외 주식과 연관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우리 두나무 관련주도 다 말씀드렸듯이 그쵸. 그런 종목들이 있듯이 장외 주식을 공부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특히 장외 주식에서는 어떤 좀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NFT 메타버스 관련된 장외 주식들이요. 지금 표정이 막 지금 살아있어. 장외 주식들이 엄청나요? 네, 장외 주식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지분 투자를 받고 있어요.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진짜 많이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네, 좋은 맞아요. 종목 있으면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맞아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에서 메타버스 NFT 스치기만 해도 지금 10% 20% 쭉쭉 가는데 그들 종목 말고도 진짜 찐 NFT주, 찐 메타버스주가 장외 주식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숨겨진 종목들 찾기 저희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나무인 것 같아요. 두나무. 지금 두나무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가가 55에서 58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풍문으로 듣기로는 하이브가 두나무와 지분 계약을 한 가격이 59만 원이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하이브보다 싸게.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그 성장세가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두나무는 아마 장외 시장에서
그 물량을 구하기가 좀 쉽지 그래요? 않다라고도 이야기를 사고 하고 싶어도 지금 뭐 이렇게 물량이 한두 주, 두 주 이렇게 네, 나오거나. 조금씩 나오거나.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일부 어떤 분들은 이 두나무 주식을 그 적금처럼 매달 하나씩 사겠다. 괜찮은데요? 라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장내에서 재미를 보셨거나 아니면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장외 쪽으로 많이 또 눈을 돌리고 계세요. 좋습니다. 지금 두나무 다들 관심 네. 많으시잖아요. 지금 뭐 엔터 등등 뭐 대기업들도 두나무 지분 취득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이브보다 싸게 지금 살 수 있는 하지만 사기는 쉽지 않지만 네. 당근마켓 거래하는 거로 생각하면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다.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또 말씀드릴게요. 음. 장외에서 또 핫한 게 당근마켓이거든요.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장외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물량이 없어요. 예. 사고 싶어도 못 네. 사요. 아니 그러면 그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올 텐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가진 사람들이 안 판다는 거죠. 그렇죠. 예, 물량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중에서 사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중에서 충분히 또 투자 기회가 올 수 있고 아까 마켓컬리 말씀하셨는데 네. 오아시스 아시죠? 알죠. 오아시스의 맛있는 거 파는. 오아시스가 모회사가 지어소프트예요. 지어소프트 또 그런 관계다. 네, 그러니까 지어소프트의 자회사가 오아시스 마켓인데 사실 지어소프트는 주가가 오아시스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지어소프트의 본업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오아시스의 상장에 대한 이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지어소프트를 사느냐, 그럼 오아시스를 장외에서 사느냐. 지금 오아시스도 없어서 못 사는. 없어서 못 사는. 아우. 지금 저도 이제 이 장외가가 지금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제가 듣기로는 한 200만 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비싸네. 지금 이제 이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아요. 오아시스는 제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크래프톤 상장하기 전에 크래프톤이 얼마까지 갔냐면 286만 원. 주당. 280. 장외에서. 이게 장외에서 정말 최고의 그 가격을 286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이제 상장을 하려고 앞뒀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이렇게 나눠졌군요. 5대1로 액면 분할을 해서 나온 게 이제 50만 원대로 나온 거죠. 도대체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몇 배의 수익이 났을까요? 아니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수익률이 좋지 못했어요. 장외에서 너무 뜨거웠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종목이 많이 못 가는 거예요. 이미 다 반영이 된 이미 다 주가이기 때문에. 장외에서 다 반영이 된 거다. 네. 그래서 너무 상장을 너무 앞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선반영돼 있다. 그럼 마켓컬리 오아시스는 조금 반영이 돼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반영이 돼 있는데 아직은 뭐 주간사 선정을 하고 공식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저는 상승폭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장외 주식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 두나무, 당근마켓, 마켓컬리, 오아시스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경우에도 토스. 토스도 워낙에 좀 올해 선풍적인 MTS가 워낙에 좀 다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두나무를 엄청 사고 싶어요. 근데 잘 안 사져요. 살 거예요. 지금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저도 사고 싶네요. 55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한 주씩 이렇게 적금 들듯이 매달 하나씩 네. 50만 원 적금 들어봤자 뭐 이자 얼마나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몇 배가 날 수 있는, 몇 배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주식 투자 우리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시선을 조금 더 이제 점점 넓혀야 확대시켜야 되는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두나무가 이렇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알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시선을 좀 넓혀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IPO 예정인 종목들 뭐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마켓컬리 오아시스잖아요. 네. 이 종목들을 조금 분석을 그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이제 아무래도 상장 전에 우리가 비상장 기업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재무 상태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성장성 같은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를 하면서 정말 관심 많으시죠? 이 IPO 마켓컬리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산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내 눈앞에서 얼마나 기업이 성장하는지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다 보이니까.
그리고 진짜 써보면서 좋아서 주변에 막 얘기를 하게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기업의 성장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내년에 이 IPO 예정된 종목들의 집중 분석을 다음 시간에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쉬운데 아쉬운 만큼 이제 다음 시간에 더 기대하면서요. 염정 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